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온 예민수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일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주목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가지 뉴스는 기정사실화됐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2천억 달러, 600억 달러의 관세를 24일 날 또 맞받아 한 번씩 쳤고요. 미국의 FOMC는 금리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부담스러운 뉴스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 큰 충격은 아니고요. 네, 한 가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예상보다 조금 속도가 빠른 뉴스가 있었는데요. MSCI가 중국 신흥지수의 중국 내 편입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 지금 이제 5%까지 올해 2번 넣는데요. 앞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는 강세였는데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역시 몰랐던 일은 아니지만 이 일도 예상보다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이 이 문제에 오늘 어떻게 좀 반응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권이었어요. 사흘 연속 하락을 했고요. 예, 어제도 0.4%, 또 나스닥은 0.2% 하락했는데 예, 연휴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잘들 또 정리해서 새로운 전략 세우는 목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일부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의 핵심 포인트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결국 미국 연준을 오늘 새벽에 알려졌지만 금리를 올렸고 예, 올해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새롭게 이제 목요일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예,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서 가야 될까요? 일단 우린 올해 쉬었지만 네. 다른 증시들은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우리 쉬는 기간 동안에 시장 얘기서부터 먼저 하고 그러죠. 출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해외 증시 S&P하고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푹 쉬시면서 이 잠을 넉넉히 주무셔가지고 어제 좀 일찍 깨셨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 미증시는 플러스였습니다. 괜찮은 장이었어요.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도 미증시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요? 네, 오늘 새벽에. 그런데 이제 이 막판에 큰 폭으로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후약 흐름이었는데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 전일까지 미증시가 우리 쉬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밀렸기 때문에 이거 부정적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오늘 전일이었죠. FOMC를 앞두고 사실 좀 쉬어간 자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FOMC 결과가 딱 나왔고 장기 전망치 혹시나 상향되면 그건 시장에 좀 작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이따 제가 점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장기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 결과치만 가지고는 사실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몇몇 가지 이제 이 마이너스 요인들이 나온 거죠. 미증시에서. 그러니까 연준 눈에는 인플레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코멘트가 좀 강하게 먹힌 것 같고요. 트럼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 난 이 금리 인상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띡하니 던져버리니까 금리는 올렸지만 채권 수익률이 크게 빠집니다. 좀 이따 그 차트도 제가 또 업데이트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올해 한 번의 추가 인상 그리고 내년에 3번의 금리 인상 을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빠지다 보니까 어제 미증시에서 금융주 중심으로 막판에 약세가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어제 만약에 이런 그림들 없이 미증시 그냥 강세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한테 그렇게 크게 득될 것도 없었고 사실 어제 미증시가 미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해서 약간의 브레이크 밟히면서
후약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우리 국내 증시에 갖다 붙이면은 이건 악재 아니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인 이 부분으로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립 이상으로 읽고자 합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이미 가닥이 잡혔고요. 27일, 28일 원래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이 양일간 거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무산됐어요. 중국이 우리 유효 안 보내겠다. 우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 못 하겠다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봤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는 이 그림처럼 중국 증시가 이 큰 폭의 마이너스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좀 전에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MSCI EM 인덱스의 중국 A주 편입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 부분 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증시도 무역 협상 불발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국도 무역 협상 불발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쉬는 기간 동안에 흘러나왔었던 이 무역 협상 불발에 대한 뉴스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아있는 이 중국의 대응 카드가 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자로 요 정도 한자는 다들 아실 테니까요. 네. 무자입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장군 멍군 계속 받고 있다가 뭐 투구닥 푸드닥 이제 막 치고받고 싸웠었는데 지금 이 정도 오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내세울 만한 카드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미중 FTA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중 FTA가 만약에 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다 흩어져 버리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협상 불발에 대한 뉴스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음의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요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 뉴스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목요일 날 문 열었을 때 박살 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점도표 보면요. 플랫 점도표가 나왔고요. 예. 예. 이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한다면 올해 남아있는 금리 인상 사실 12월 거기에 조금 더 점이 많이 모였다라는 점, 뭐 이 점이 눈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내년의 점도표는 뭐 큰 폭의 변화 없고 오히려 2020년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밑으로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는 여기서 보는 장기금리 전망치거든요. 우리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 아침 방송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이 점도표를 끌어올리면서 장기 전망치의 상향이 나오게 되면 이건 뭐 피할 수 없이 한번 닥칠 것 같다. 근데 그 우려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해소해 줬잖아요. 장기 전망치에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의 결과치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마이너스 반영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채권 수익률은 발표가 나고 나서 오히려 밑으로 반영이 나오더라. 그러면 연준은 내년에 3번을 불렀지만 시장 기대는 이건 내년에 3번 오르기 좀 버거울 텐데 라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점도표는 내년에 3번을 불렀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 환율으로 반영해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높은 건 내년에 2회 인상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3회 인상 가이드도 최근에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점도표 이하의 이 시장에다가 배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아침 방송에서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중간선거 이전에 분명히 2차 북미 회담이 열릴 거다. 뭐 트럼프는 엄지척하고서 이제 사진 찍는 그게 하나 필요할 거고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중국 때문에 덜 부자가 됐고 북한 때문에 위험해졌어 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인식을 지금 상당 부분 어루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선거 이전에 반전 카드가 필요한데 굳이 북미 회담을 뒤로 미루겠느냐? 아마 중간선거 이전에 다시 한번 김정은을 만나게 될 거다. 지금 거기에 대한 뉴스가 간밤 사이에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이 뭐 새벽에 나온 뉴스 보면은 공개하는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 이 개별 강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가 크게 불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 쪽으로 이 뭐 NDF가 금요일 종가보다도 오히려 낮은 NDF 가격이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도 큰 우려 없었고 뭐 단지 좀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거 내년에 중국 A주 훅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 훅 떨어지면 어쩝니까? 비중 훅 덜어내면 어째요? 라는 얘기들 나오는 건데요. 이거 뭐 지난번에 5% 들어갈 때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게 흘러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오늘 시장을 강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 불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대로의 FOMC 결과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각들을 덜어내게 될 거다. 불리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연휴 기간 동안의 글로벌 증시였다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꽤 긴 흐름의 연휴였는데요. 체크해야 될 변수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갈까 얘기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좀 맴돌다가 지금은 2,339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긍정적인 얘기들은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좀 올라오고 역시 또 뭐 바이오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예.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2,300p 이거 녹일 만한 악재는 다 녹인 네. 가격권입니다. 이 미친 이 뭐 악재라는 악재는 다 녹인 가격이에요. 오히려 하반 경직성을 긴 시간 동안 강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선 질러야 됩니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죽어있고가 시장 탄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뭐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 삼성전자가 계속 아웃퍼폼을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수가 반등을 찍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 수급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먼저 볼까요? 그럼 마이크론이 주도하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도체 주식의 상승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 이건 그럼 뭐 말 그대로 흐름일 뿐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가격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 종가까지 반영한 차트니까 지금 빠지고 나서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얼마만큼 녹여야 되느냐는 분명히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뭐 과거서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예측이 불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합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요즘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이 눈에 띄실 겁니다. 게다가 뭐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한번 집어드렸습니다만 전공법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를 지금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생명이거든요. 금산분리 얘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생명에 들고 있는 전자지분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어디론가 이 덥석하고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쿠션 쳐가지고 삼성물산 지배구조 쪽으로 갖다 붙이는 그림들이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전공법 택해가지고 전기가 들고 있고 화재가 들고 있고 하는 이 순환 투자 구조들을 시장에다가 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버려도 오너 일가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을 더 살 이유가 없죠. 그럼 결국 뭐 사겠느냐? 그럼 삼성전자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쪽으로 전공법 택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얘기가 좀 불리하게 흘러나가는 것도 꽤 오래된 얘기고 그 부분이 마이크론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어내리지도 않고 삼성물산 지배구조 쪽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 쪽으로 긍정적 전공법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은 최근 외국인들 보여준 것처럼 매수로 쏠리지 않겠느냐. 좀 더 진도를 나가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블락으로 이 일부 뭐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전공법 택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매입력이 또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밑에 깔려 있으면 오히려 시장 측면에서는 안전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도 뭐 막 목소리가 이제 좀 가라앉았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러다 금방 겨울 올 것 같아요.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호빵이 아니고 사실 뭐 네. 배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우리와의 국채 수익률 10년물과의 스프레드가 역대급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저희가 고용 지표 한번 박살났을 때도 제가 나와가지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걸로 채권 금리 더 못 밀어내린다. 분명히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쯤 이 금리 인상 얘기 막 흘러나올 거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지난 이 연휴 들어가기 전에 채권 수익률 최근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바닥 서 있었죠.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나올 겁니다. 아마 10월이냐, 뭐 11월이냐, 다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이 호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업종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 네.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은행,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왜 못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은행이라든지 보험, 사실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밀릴 만큼 사실 밀린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뭐 현대해상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뽑았다가 상당 부분 밀어내렸습니다만 이 하반경직은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보험업종의 배당 수익률 4%대 나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라는 거고, 하나 좀 우려되는 그림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20일 날에도 그랬고 연휴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모습들이 워낙 확연했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이 채권 선물 이 계속적으로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돈을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휴 들어가기 직전 모습입니다만 채권 선물에서 대규모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바가 명확하거든요. 연내 금리 동결일 수도 있어 라는 쪽에 배팅했다가 연내 금리 동결은 사실상 어렵겠다. 10월이든 11월이든 한 번은 오르겠다. 그런 그림들이 채권 가격을, 채권 수익률이 끌어올린 거고 채권 가격이 빠진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채권 선물에서 대규모 유출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지면서 채권 쪽에서 자금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원달러 이 원화 약세를 막는 데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주식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채권에서는 유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올라오고 어느 한쪽이 내려가면은 균형은 맞아요. 근데 주식에서도 유출세고 채권에서도 유출세가 가속이 붙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원달러가 상승 압력에 굉장히 좀 시달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외국인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까지 같이 섞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연휴 동안에 해외 증시 불리하지 않게 읽으셨고요. 국내 증시의 포인트까지 봤습니다.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고, 아이고 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림들은 사실 없었어요. 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안 한대요. 그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또 글로벌 증시가 크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 없었다. 워낙 뭐 올해 캐캐묵은 얘기들이 나왔을 뿐이고 그 부분에 새롭게 반영할 국내 증시 뭐 모멘텀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